여러분은 스스로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 어쩌면 우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그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해 볼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이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하지만 만약 그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 자체가 사실은 아주 강력한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자, 일단 이건 우리 모두 동의할 수 있죠. 최면에 걸려서 행동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결정이라는 과정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아주 명백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죠. 만약 최면술사가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정 그 자체를 조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분명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겠지만 사실 그 결정조차 심어진 거라면요?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거죠. 바로 이게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조종하는 그 보이지 않는 최면술사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라는 이름으로요. 이 논리는 마치 도미노 같아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하죠. 첫째,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둘째, 근데 당신은 그 욕망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맞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욕망을 다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수많은 욕망들 사이의 싸움에서 가장 강한 욕망이 언제나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타코를 먹고 싶은 욕망이든 아니면 제 주장을 반박하려고 일부러 바나나랑 치약을 섞은 오믈렛을 먹겠다는 아주 엉뚱한 욕망이든 말이에요. 결국 가장 힘센 놈이 당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욕망들을 갖기로 단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냥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내 마음속 이야기가 좀 불편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무대를 우주 전체로 한번 넓혀보죠.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결정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주가 이미 촬영이 다 끝난 하나의 거대한 영화 같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영화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술래잡기 놀이를 생각해보세요. 시작하는 사람, 규칙,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누가 결국 술래가 될지는 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은 되게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과는 단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빨간 셔츠를 입기로 한 결정은 과거의 어떤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그 직전에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한 우주 전체의 상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또 그 이전의 상태 때문에 이렇게 빅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대한 인과의 사슬인 셈입니다. 이 논증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간단명료합니다. 만약 과거의 모든 사건과 물리 법칙이 단 하나의 미래만을 가리킨다면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느끼는 그 감정은 대체 뭘까요? 네, 그건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완벽한 환상이죠. 자, 이제 좀 답답하시죠? 분명히 뭔가 빠져나갈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좋아요. 그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탈출구를 한번 시험해 보죠. 이거야말로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죠? 세상이 예측 불가능한 주사위 던지기 같다면, 사건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그 무작위성 속에 우리의 자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게 이 논증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행동이 순전한 무작위, 그냥 우연이라면 그게 어떻게 당신이 통제한 게 되겠어요? 그냥 일어난 거죠. 반대로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그건 과거의 법칙이 통제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정론이 맞아도 당신은 자유롭지 않고 결정론이 틀리고 세상이 무작위여도 당신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자리는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자유를 구하려는 아주 정교하고 영리한 마지막 주장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어쩌면 자유와 결정론이 함께 존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걸 양립 가능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마지막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을 덮치라는 의뢰를 받았죠. 근데 만약 그가 망설이면 뒤에 숨어있던 최면술사가 강제로 그 일을 시킬 겁니다. 즉 클레이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행동을 하게 될 운명이죠. 하지만 클레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양립 가능론자들은 바로 이 지점, 그의 행동이 그의 선택과 일치했다는 바로 이 지점에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영리한 주장이죠? 하지만 여기 마지막 결정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클레이의 결정이 자유로웠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론이 맞다면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망설임, 그의 결정, 그 자체조차도 이미 과거에 의해 결정된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길은 막혔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낳은 결정의 근원을 파고드니 그 결정조차 우리 것이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 탈출구는 굳게 닫혔습니다. 자, 만약 이 결론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사회 안전을 위해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는 여전히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그가 마땅히 벌받아야 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로 바뀝니다. 도덕적 비난은 사라지고 오직 예방과 결과만 남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내용을 끝까지 보기로 한 당신의 결정은 정말 당신의 것이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나라고 믿었던 그 존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